아니다. 절대 내 피는 안 돼. 아버지 창호의 외침에 병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펜을 든 채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요? 지금 이러시면 태수 씨는 죽어요.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의 팔목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뭐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떨어진 말. 태수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30년 결혼 생활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힌 듯 선영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복도는 정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무릎은 서서히 바닥으로 꺾여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55세 김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6시 선영은 남편 태수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수술 전 검사 받으러 가는 거죠? 태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이런 몸으로.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의 심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이 이렇게 쓰러질 줄이야. 약은 드셨죠? 응, 방금 먹었어.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선영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정훈 의사를 만났을 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수술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성공률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혈이 필요한 수술인데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과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헌혈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의 혈액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거의 완벽한 매치예요. 이정훈 의사의 말에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제 피를 쓰면 되는 거죠? 네, 부인께서 헌혈해 주시면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태수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평생 나한테 이렇게.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느꼈던 묘한 위화감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미묘한 시선들, 태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상한 말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당시에는 병든 시어머니의 헛소리려니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태수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그 어색한 분위기,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한 아버지의 표정. 그냥 내 착각이겠지.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남편을 살리는 것만 생각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언제 수술 받으면 되나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시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 헌혈은 언제 하면 되나요? 수술 직전에 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혈액이 더 좋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태수가 말했어요. 선영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께도 연락드려야겠어. 네. 그래야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선영은 동생 민정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형부 어떻게 됐어? 내일 수술이야. 너도 병원에 와. 당연히 갈게. 아버지는 알고 계셔? 지금 전화 드릴 거야.
아버지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태수 오빠 내일 심장 수술 받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병원이냐? 서울대병원이요. 내일 오전 9시에요. 알았다. 내가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왜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높다고 했어요. 선영아, 내 말 잘 들어. 내일 수술실에서 뭘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뚜뚜뚜.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태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 그냥 걱정하신다고. 선영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태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급박했던 목소리, 절대 하지 말아던 그 말의 의미.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습니다. 마치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을 예고하듯이. 새벽 5시 선영은 남편을 위해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마치 평온한 일상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8시 선영과 태수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태수가 병실로 들어가고 선영은 헌혈실로 향했어요. 부인 헌혈 전에 최종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선영은 팔을 걷어올리며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아! 복도 끝에서 아버지 창호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이처럼 빠른 걸음이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택시 타고 오셨어요? 어디 가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헌혈하러 가는 거예요. 태수 오빠 수술 때문에. 안 된다. 절대 내 피는 안 돼. 아버지가 선영의 손목을 꽉 붙잡았어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선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아버지. 아파요. 적합하긴 뭐가 적합해. 절대 안 된다. 선영은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평생 이렇게 흥분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 피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 의사가 뭘 안다고? 안 된다니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시끄러. 내 딸 일인데 누가 상관이야? 그 순간 이정훈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수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의사 선생,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사람 피는 안 되나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혈액형 매칭이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부인의 혈액형은 RH-AB형인데 이건 전체 인구의 0.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완벽하긴 뭐가 완벽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복도가 술렁거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부작용이고 뭐고. 이에 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선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태수 오빠 죽게 하려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에요. 제가 살려야 해요. 아니다. 너는 몰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때 동생 민정이 남편 성민과 함께 달려왔어요. 언니, 형부는 어떻게 됐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정아, 너도 왔구나. 아버지가 민정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언니가 헌혈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정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형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왜 이러세요? 이정훈 의사가 급하게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수술 시간이 다가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잠깐만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죠. 결혼할 때도 이상했어요. 태수 오빠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도 그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안하다. 선영아, 내가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창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마치 30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민정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어머,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왜 제가 헌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마치 드라마 촬영 현장 같았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선영아,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뭘 말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태수, 그 사람 말이야. 아버지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어요. 태수가 뭐요? 선영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 제발 말씀하세요. 민정과 성민도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눈을 꽉 감았다가 뜨며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수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정적이 흘렀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은 시절 25살 때 다른 여자와 사귀었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태수는 그때 태어난 아이야. 내 친아들이야. 선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너와 태수는 남매야. 의붓남매가 아니라 친남매야. 선영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어요. 민정이 급히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영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선영아. 태수도 모르고 있어. 너희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도 알고 계셨어. 하지만 태수를 위해서 침묵하셨지. 민정이 충격에 벽에 기댔어요. 그럼 형부가 내 친오빠라는 거예요? 성민이 민정을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어머나, 친남매끼리 결혼을 했다고?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이정훈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혈액관계상 헌혈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의사 선생. 친남매 간의 수혈은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너무 유사한 혈액은 오히려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 결혼은 뭐였어요? 내 인생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선영 앞으로 기어왔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했잖아.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친상간이 사랑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정훈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혈액 공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혈액으로는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선영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민정이 언니를 붙잡고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형부 목숨이 더 중요해. 목숨이요? 이런 더러운 관계에서? 아버지가 선영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선영아, 제발. 태수만은 살려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그래도 사람 목숨이. 하지만 근친이잖아. 30년을 모르고 살았으니. 선영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수술실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선영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실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뛰쳐나왔어요. 이정훈 의사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정이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형부이. 민정아, 너는 다르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정아, 너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어요. 너는 태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 민정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남편 성민이 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럼 저도 형부의 친누나라는 거예요? 그렇다. 복도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친남매끼리 결혼하고 또 다른 친누나가 있다고? 선영이 민정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언니. 나도 몰랐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런데 그 순간 성민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이 성민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매형, 혹시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몰랐어. 하지만 성민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민정이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민아, 너는... 아버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성민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성민아, 내가 3년 전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 아버님, 성민이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민정이 남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야, 여보. 아니에요. 아버지, 매형이 뭘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성민이가 태수와 선영이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뭐라고요? 민정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성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그게 그냥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서? 3년 동안 나한테 숨겼던 거야? 형님과 형수님이 너무 닮아서. 그래서 혹시 하고 물어본 거야. 선영이 성민에게 달려들었어요. 3년 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요? 형수님, 확실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확실하지 않다고요? 의심되면 말했어야죠.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태수의 친구 동철이 부인 영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동철아. 선영이 동철을 보며 소리쳤어요. 형수님, 형님은 어떻게 됐어요? 동철아, 혹시 너도 알고 있었니? 동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요? 태수 오빠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인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뭔 소리야 이게? 동철이 아버지 창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설마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동철아,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이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형수님, 저는 5년 전에 우연히. 동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형님이 술에 취해서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영희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5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여보, 나도 확신할 수 없었어. 선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그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선영의 사촌 동생 미영이 달려왔어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서 연락 왔어. 형부 수술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선영이 미영을 붙잡고 물었어요. 미영아, 너도 혹시 알고 있었니? 태수 오빠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언니,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그게 무슨... 그런데 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런데... 뭔데? 10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 하신 거 기억나?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선영이가 불쌍하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라고 하셨어. 그리고 창호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선영이가 치르고 있다고.
아버지 창호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까지 알고 계셨구나. 선영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어요. 그럼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나만 바보처럼.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정훈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태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선영이 의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혈액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24시간 정도 있습니다. 민정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친남매 간에는 정말 수혈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유사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HLA 타입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선영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좋아요. 좋아. 다들 30년 동안 나를 속였으니까 이제 나도 결정할게요. 언니. 민정이 언니를 말렸어요. 나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태수를 살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수가 회복되면 나는 이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선영의 선언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끝낸다고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정이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말 그대로야. 태수를 살린 다음에는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할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선영아, 제발 진정해. 아버지 창호가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근친상간을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어요. 간호사들까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저 사람들 촬영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철이 선영을 말렸어요. 안 된다고? 그럼 언제 이런 얘기를 해야 해?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해?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또 나왔어요. 가족분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해요. 태수가 깨어났어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네, 하지만 5분만 가능합니다. 선영이 수술실로 향하려는데 아버지가 팔을 붙잡았어요. 선영아, 태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왜요? 본인이 알 권리 있지 않나요? 지금 말하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 이정훈 의사가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로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위험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또 속이라는 거네요? 또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선영아. 싫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할래요. 선영이 수술실로 향했어요. 병실 안에 누워있는 태수를 보자 선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자 이제는 친오빠라는 남자. 여보, 온 거야? 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고마워. 내가 헌혈해준다고 들었는데. 헌혈은 못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선영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그게 왜? 대답해요. 당신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수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여보, 왜 그런 걸 갑자기? 알고 있었던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보, 그게 언제부터 알았어요?
선영아,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언제부터냐고요. 선영이 소리를 지르자 태수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부인, 환자를 흥분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선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요? 근친상간이 사랑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어요. 언니 그만해. 형부 죽겠어. 죽어도 상관없어. 선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태수가 가슴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선영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선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말이에요? 태수의 심박수가 더욱 불안정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문이 열리며 선영의 딸 지혜 28화, 아들 지훈 25이 들어왔어요. 지혜야, 지훈아. 선영이 아이들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 수술 잘 됐다며? 지훈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태수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아빠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아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때 민정이 조카들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지훈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고모, 뭘 알아야 해요? 민정이 말하려다가 선영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말해줘요. 무슨 일이야? 지혜가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선영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혜야, 너희 아빠는, 엄마, 너희 아빠는 엄마의 친오빠야. 지혜와 지훈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 너희 아빠야. 지훈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럼 너희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야.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수가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지혜야, 지훈아, 아빠를 용서해줘. 지훈이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용서요? 이게 용서할 일이에요? 지훈아, 28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엄마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럼 엄마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엄마도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어.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가 밖을 내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 기자들이 와요. 문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관계자입니다. 취재는 금지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30년간 근친상간 모르고 산 부부, 친남매 결혼, 충격적 진실 드러나. 지훈이 창문 쪽을 보며 말했어요. 세상에 다 알려졌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태수가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과 함께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게. 아빠. 지혜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죽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선영이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정훈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선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영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둘러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정훈 의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의 심전도 기계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삐삐삐. 선영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혈액은행을 다 뒤져봤지만 적합한 혈액이 없습니다. 부인의 혈액이 99% 일치하는데 99%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아버지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 친남매 간 수혈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이 경우는 HLA 타입이 너무 유사해서. 그때 갑자기 지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피는 어때요? 지혜야. 선영이 딸을 말렸어요. 엄마,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제 피도 맞을 수 있지 않아요? 이정훈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따님의 경우는 2세대라 적합도가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지훈이 나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요? 아들이니까 더 맞을 수도. 지훈아, 너도 안 돼. 태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빠 누워 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어? 내 며느리 어디 있냐고. 문이 벌컥 열리며 한 6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태수의 고모 순자 63이었어요. 고모. 태수가 고모를 보며 놀랐어요. 태수야, 내가 왔다. 순자가 병실을 둘러보더니 선영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바로 내 아내냐? 고모님. 선영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순자가 손을 휘저었어요. 인사는 됐고, 너 지금 헌혈 안 한다며? 네. 내가 다 들었어. 친남매라고 헌혈 못 한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창고가 순자를 보며 당황했어요. 순자야, 너는 어떻게 해? 오빠, 이 상황이 뭐야?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순자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얘기하냐고. 30년 동안 숨겨온 거 이제 다 털어놔. 순자가 선영을 향해 다가갔어요. 너 진짜 몰랐어?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어떻게 30년을 살면서 눈치 못 챌 수가 있어? 고모님, 저는 정말이긴 뭐가 정말이야. 너희 둘이 얼마나 닮았는데. 그때 민정이 나서며 말했어요. 고모님, 제가 봐도 언니는 정말 몰랐어요. 너도 입 다물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순자가 민정을 노려봤어요. 너도 태수 친누나면서 모르고 살았다고? 저도 정말 몰랐어요. 다들 몰랐다. 웃기지도 않아. 그때 순자가 아버지 창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 이제 다 말해. 숨길 거 뭐가 더 있어? 순자야. 말 안 하면 내가 다 말할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뭘 더 말하라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어요. 순자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 죽은 것도 이것 때문이야. 네. 내 어머니가 태수 어머니 정체를 알고 자살한 거야.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선영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 비밀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고모. 태수가 순자를 말렸어요. 안 돼. 이제 다 말해야 해. 순자가 선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태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바로
누구요? 내 어머니 친언니야.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래. 너희는 사촌남매이기도 하고 친남매이기도 해. 지혜와 지훈이 서로를 붙잡고 떨었어요.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창우가 순자에게 소리쳤어요. 순자야, 그만해. 왜 그만해? 30년 동안 숨겼으니까 이제 다 털어내야지.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태수 어머니가 죽을 때 한 말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죽으면 태수를 선영이한테 보내라고 했어. 자기 죄를 선영이가 대신 지라고. 선영이 절규했어요. 그럼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렇지. 다 계획이었어. 태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고모, 그만해요. 태수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언제부터 알았어?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10년 후에. 10년? 선영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아, 미안해. 그때 갑자기 태수의 심전도가 불안정해졌어요. 삐삐삐삐삐. 이정훈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혜가 소리쳤어요. 혈액 없이는 수술 못합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순자가 선영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네가 헌혈해. 지금 당장. 하지만은 무슨, 사람 목숨이 먼저야. 아버지 창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선영아, 제발, 태수만은 살려줘. 민정도 언니에게 매달렸어요. 언니 제발, 오빠 죽게 할 순 없어. 지혜와 지훈도 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아빠 살려줘.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둘러싸고 애원했어요. 태수의 심전도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비. 선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 네, 헌혈, 할게요. 선영아. 아버지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태수가 살아나면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할 거예요. 언니, 민정이 언니를 바라봤어요. 다시는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모든 게 끝이에요. 선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시는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모든 게 끝이에요.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의 심전도 소리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비. 이정훈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헌혈실로 가셔야 합니다. 선영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잠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낯선 5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민정이 물었어요.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태수의 친어머니 박미란입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선영이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태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창우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어요. 미란이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 내 태수. 순자가 미란을 보며 소리쳤어요. 미란이 너 어떻게 여기를? 선영이 미란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럼 태수 어머니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저는 30년 동안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창우가 미란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미란아, 왜 나타났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긴요.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미란이 선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며느리 아니. 선영아. 내가 헌혈할게. 모든 사람들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이정훈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의 나이로는 헌혈이. 나는 아직 50살이에요. 건강해요. 그런데 그때 순자가 미란을 막아섰어요. 안 돼. 너는 안 돼. 자격이 없다고요? 제 아들인데? 내 아들. 웃기지 마. 순자가 미란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어요. 태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미란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선영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럼 태수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순자가 아버지 창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다 말해. 태수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그때 갑자기 태수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해요. 태수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다 말할게요. 아니야. 이제 다 말해야 해. 태수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사실은 나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입양아야. 아버지가 30년 전에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선영이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남남이야.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창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럼 왜 친아들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선영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선영이 너와 결혼하려고 할 때 반대할 이유가 필요했어. 태수는 고아원 출신이야. 신분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친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미란이 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왜 나를 어머니라고 했어? 태수가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나를 돌봐준 보육사 선생님이에요. 어머니처럼 돌봐주셔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태수를 안았어요. 태수야,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와서. 선영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친남매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 우리는 그냥 부부야. 그런데 그때 이정훈 의사가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없다면 헌혈에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장 헌혈실로 가시죠. 선영이 일어서려는데 태수가 선영의 손을 붙잡았어요. 선영아, 나를 용서해 줄래?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무슨 용서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부부예요. 지혜와 지훈이 부모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이제 괜찮아. 미란이 선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며느리, 아니, 선영아. 고마워. 내 아들 평생 잘 돌봐줘서. 선영이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우리와 함께 사세요. 태수에게는 진짜 어머니니까요. 아버지 창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다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정훈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헌혈해야 합니다. 태수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제 진짜로. 선영이 헌혈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거짓말과 오해가 마침내 진실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선영 어디 있어?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성훈. 제 전 남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성훈이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김선영, 여기 있었구나. 왜 왔냐고? 뉴스 봤어. 30년 동안 근친상간했다며? 이성훈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닥쳐. 내가 지금 내 아내 찾으러 온 거야. 그래, 내 아내야. 법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거든. 선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성훈아, 우리 30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었어. 그러니까 아직 내 아내야. 태수가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도장 찍은 줄 알았는데. 이성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중혼이었던 거야. 너희들. 30년 전에 선영이를 왜 쫓아냈는지 아세요? 선영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혜와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혜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지혜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이성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언니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언니, 정말이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4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선영아. 선영이 그 남자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준호? 박준호였어요. 선영의 대학 동창이자 지혜의 진짜 아버지였어요. 지혜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지혜만 내 딸이 아니야. 지훈이도 내 아들이야. 선영이 절규했어요. 준호야, 그런 말하지 마. 준호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 미안합니다. 지혜와 지훈이는 제 아이들입니다. 태수가 준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 자식아. 두 남자가 병실에서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때 태수의 심전도 기계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삐. 이정훈 의사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헌혈 안 하면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지혜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아빠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28년 동안 아빠였잖아요. 지훈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아빠 살려주세요. 준호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들어와서 말했어요. 선영아,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이성훈도 따라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안 돼. 선영이는 내 아내야. 태수가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선영아, 나를 살려줘. 세 남자가 모두 선영을 바라보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들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성훈아, 당신은 30년 전에 나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내라고 하지 마세요. 이성훈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낳고도 책임지지 않고 떠났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선영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수,
당신은 비록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28년 동안 진짜 아버지였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에요. 선영이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 헌혈하겠어요. 선영아. 태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을 살려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이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성우는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불법 침입과 병원 기물 파손 혐의였어요. 준호는 28년간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떠났어요. 태수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선영과 아이들이 곁에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혈연이 아니어도 아빠는 아빠예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창호가 가족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들 미안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선영이 아버지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미란도 선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며느리,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6개월 후 선영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태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선영이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태수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가족이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가족들을 비추며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 사랑합니다.